영자야, 내가 회장이 된 건 모두 네 덕분이야. 네가 준 그 사과 하나하나가 내게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태상그룹 본사 건물. 67층 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 강태산 회장은 올해 76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에 이사회가 있으시고요. 11시에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박 비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토요일입니다, 회장님. 그럼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내가 갈 곳이 있어. 박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강 회장은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박 비서에게도 토요일 오후마다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어딘가로 향하는 회장의 뒷모습을 지켜봐 왔을 뿐이었죠. 회장님,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거야. 자네는 편히 쉬게. 강 회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낡은 소나타를 향해 걸어갑니다. 회장 전용 주차 공간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강 회장이 타는 차는 언제나 2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1시간 후 강 회장의 차는 서울 동북부의 한 재래시장 앞에 멈춰 섭니다. 청계시장.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익숙한 발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오셨네요. 매주 빠짐없이 오시는 거 보면 정말 성실하시네요. 하하. 뭐 좋은 과일을 사려면 이곳만 한 데가 없어서 말이오. 시장 한복판. 영잔의 과일가게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가게 안에는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사과를 닦고 계십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과일이 벌써 떨어졌나요? 아, 그게 집에 손님이 많아서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사과 좀 주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은 특히 좋은 게 들어왔어요. 제가 직접 골라드릴게요. 박영자 할머니는 상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피며 가장 좋은 사과들만 골라 담아줍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60년 넘게 과일을 만져온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근데 손님, 매주 오시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과일을 많이 사가시는 걸 보니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 봐요. 아,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강 회장은 할머니가 내민 사과 상자를 받으며 슬쩍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어머 손님, 이건 너무 많아요. 사과 한 상자가 3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올 때 미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손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어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표정을 보지 못한 채 다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차로 돌아온 강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동안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기억 속으로 60년 전의 시간이 흘러들어옵니다. 1964년 겨울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21살의 강태산.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하숙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하루 100원도 채 되지 않았죠. 점심 한 끼를 굶는 것은 일상이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12월의 오후, 강태산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 눈앞이 아찔했죠.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청계시장 입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어머,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19살의 박영자가 달려옵니다. 그녀는 이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씩씩한 처녀였습니다. 얘야,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아버지, 이분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며칠 굶으신 것 같아요. 박영자와 그녀의 아버지는 강태산을 가게 안으로 데려갑니다. 박영자는 재빨리 옆 분식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다가 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학생이시죠? 어느 학교 다니세요? 서울대 법학과입니다. 어머, 서울대요? 우리 동네에서는 서울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날 이후 강태산은 매일 청계시장을 지나다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박영자의 밝은 웃음이 그리워서였죠. 박영자도 대학생 오빠를 기다리듯 매일 가게 앞을 지켜봅니다. 오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사과가 특히 맛있어요. 하나 드세요. 아니야, 영자야. 나는 괜찮아. 너희 가게도 장사가 어려운데. 에이, 사과 하나쯤이야. 오빠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머리 쓰려면 영양을 섭취해야죠. 박영자는 강태산이 거절할 틈도 없이 빨간 사과를 그의 가방에 쏙 넣어줍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집니다. 이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박영자가 건네는 사과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학업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박영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영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너를. 바로 그때 박영자의 아버지가 급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듭니다. 영자야, 큰일 났다.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단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그날 저녁 박영자의 어머니는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박영자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죠. 오빠, 저 이제 시장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려면 공장에 취직을 해야 해요. 영자야,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에요, 오빠. 오빠도 힘든 거 저 알아요. 오빠는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박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강태사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녀를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500원.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강태사는 박영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판사가 되고 사업을 시작해 대기업을 일구는 동안에도 그녀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은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우연히 청계시장을 지나던 강 회장은 영잔의 과일 가게라는 간판을 보고 심장이 늦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곳에 박영자가 있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러 그녀도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강 회장. 그는 조용히 차를 몰아 회사로 돌아갑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60년 전 청계시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젊은 박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자야, 너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데. 다음 주 토요일, 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청계시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사과 사러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사과 말고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저한테요. 강 회장은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청계시장 상인의 명의로 된 장학금 전달 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금이요? 할머니께서 6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청계시장 상인회에서 할머니, 손자, 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제가 뭐라고 이런 큰 혜택을. 사실 이 장학금은 강 회장이 익명으로 설립한 재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평생 지원을 약속한 것이죠. 할머니는 감격해하며 눈물을 닦습니다. 손님, 아니 은희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 손주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할머니께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네, 빚이요. 저는 손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60년 전 할머니께서 굶주린 대학생에게 매일 사과를 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박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때 그 법대 오빠. 네, 할머니. 저예요. 태산이요. 저 강태산입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오빠, 태산 오빠가 맞아요? 두 노인은 60년 만에 재회합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강 회장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빠가 판사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영자야, 나는 평생 너를 찾았어. 하지만 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 네가 시장을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저는 충청도 공장에서 10년을 일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 가게를 다시 열었죠.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내가 30년 전에만 알았어도. 오빠,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업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영자야, 너를 찾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어.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네 가게를 발견했어.
그때부터 매주 와서 너를 지켜봤지. 5년 전부터요? 그럼 그 많은 과일을 사가신 건 너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았어.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박영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내일 오빠를 생각했어요. 오빠가 주신 용기로 저도 이렇게 60년을 버텨왔어요. 영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 오빠, 정말 이 늙은이를 받아주시겠어요? 영자야, 너는 내게 평생의 은인이고 첫사랑이고 내 인생의 전부야.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봅니다. 6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재벌 회장과 과일 장수 할머니.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와,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실화란 말이지? 60년이나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니. 이게 진짜 사랑이지. 강태산 회장은 박영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영자야, 내가 회장이 된 건 모두 네 덕분이야. 네가 준 그 사과 하나하나가 내게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 나는 성공하면 꼭 너를 찾아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매일 다짐했지. 오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박영자 할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합니다. 60년 전 먹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영자야, 기억나? 6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려던 말.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죠. 오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라도 그 말을 해도 되겠니? 네, 듣고 싶어요. 박영자 씨, 나 당신을 6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사랑하고 싶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6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60년 전 스물의 청춘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는 소박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60년 전에 못해준 약속.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네, 물론이죠, 오빠. 저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3개월 후 청계시장 한복판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그 시장에서 말이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줍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30년 넘게 모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박비서,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매주 이곳을 올 수 있었어. 강 회장과 박영자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 후
강 회장은 태산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런 큰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60년 전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친절을 세상에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60년을 잊지 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1년 후 청계시장의 영잔의 과일 가게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영자 할머니 혼자가 아닌 강태산 회장과 함께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두 사람은 함께 가게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사과주세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제 남편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랍니다. 오늘 사과가 특히 달아요. 맛있게 드세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과일 가게를 지키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에이, 이 양반이. 60년 전에도 이렇게 말 좀 잘하셨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여보. 그때는 너무 어렸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두 노인의 달콤한 대화에 시장 사람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강 회장과 박영자 할머니는 함께 한강변을 산책합니다. 60년 전 대학생이었던 강태산이 꿈꾸던 미래. 그 미래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만약 6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오빠의 손을 더 꽉 잡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당신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거예요. 이번 생에서는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합니다. 강태산 회장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60년 전 젊은 박영자의 흑백 사진과 지금 할머니가 된 박영자와 함께 찍은 컬러 사진. 두 사진 속의 미소는 똑같이 환합니다. 회장님, 내일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박 비서, 미안하지만 내일은 안 되네. 내일은 아내와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기로 약속했거든. 하지만 회장님, 이 계약은 수백억 원 규모의 박 비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60년을 기다린 사람과의 약속은 그 어떤 계약보다 중요하네. 강 회장은 사실 이미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 그는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냅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30년 넘게 아버지 곁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아니, 네 새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60년 전 그분이 준 사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단다. 그 친절이, 그 따뜻함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지. 아버지, 멋있으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봄날 청계시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영잔의 과일 가게 60주년 기념식입니다. 강 회장의 후원으로 시장 전체가 새롭게 단장되었고 박영자 할머니의 가게는 시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와 강태산 회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단상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저 굶주린 대학생에게 사과 하나를 준 것뿐인데 60년이 지나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요.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처럼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강 회장이 무대로 올라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이 사람 덕분입니다. 60년 전 받은 사과 하나, 그 작은 친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친절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강 회장은 박영자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년 후, 강 회장은 여든을 맞이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젊은이처럼 활기찹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수술하시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꼭 수술을 받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60년을 기다려 2년을 함께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수술 받아요. 우리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미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6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났는데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 박영자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오빠가 시장 앞에서 쓰러졌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나도.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당신이 준 사과 하나, 그 따뜻한 미소,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여보,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6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이면 충분해요, 여보.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단 2년이지만 진짜 사랑을 했잖아요. 강 회장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아, 나는 행복했단다. 60년을 기다려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버지, 아들아, 내 새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였단다. 강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60년 전처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다음 생에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제발, 제발. 여보, 울지 마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강태산 회장은 박영자 할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60년 만에 찾은 사랑을 품에 안은 채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강태산 회장의 장례식.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청계시장의 상인들까지 모두가 강 회장의 마지막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역시 박영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관 앞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겨우 시작인데.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박영자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강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엽니다. 거기에는 강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영자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지만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인연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태산올림. 박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합니다. 60년을 기다려 겨우 2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연은 평생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영자 할머니는 다시 청계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영자네 과일 가게. 이제는 혼자 지켜야 할 가게입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이 가게를 제가 계속 지켜야죠. 박영자 할머니는 가게 한쪽에 강 회장의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빨간 사과 하나를 놓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강 회장에게 주었던 것처럼. 1년 후 박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옵니다.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지만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할머니, 혹시 강태산 회장님의 부인이시죠? 네, 맞아요. 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60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젊은 여성이 가게를 나간 후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대요.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날 밤 박영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강 회장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꺼냅니다. 이 편지는 그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영자, 내가 없어도 웃으며 살아줘요. 당신의 웃음이 세상을 밝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요. 60년 전 당신이 준 사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계속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박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계속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5년 후 박영자 할머니는 80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대학생이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에게는 사과 하나 살 돈도 부족합니다. 학생, 사과 드실래요? 저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60년 전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은 놀란 눈으로 사과를 받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내요, 학생.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이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젊은 대학생은 사과를 소중히 안고 가게를 떠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치 60년 전 자신이 도와준 그 대학생을 보는 것처럼.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작은 친절의 씨앗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석양빛이 청계시장을 비춥니다. 영잔의 과일 가게의 간판이 따뜻한 빛을 반사합니다. 60년 전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오늘 한 학생에게 사과를 줬어요. 꼭 60년 전 내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학생의 눈에서 당신을 봤어요. 배고프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 여보,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찾았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고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작은 친절을 실천한대요.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할 일을 다 마치면 그때 가서 당신을 만날게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청계시장의 밤. 가게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영잔의 과일 가게의 불도 마지막으로 꺼집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재벌 회장과 과일 장수 할머니. 신분도 재산도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전 건넨 빨간 사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감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신분을 넘어서며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어 큰 사랑으로 자라나는 힘. 강태산 회장과 박영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친절이 60년 후 어떤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친절은 언젠가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재벌 회장님의 첫사랑 과일 장수 할머니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